성실납세자가 되고픈 남자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네, 텍스터디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도 9.13 대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을 또 좀 줄였잖아요, 그죠? 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사실 있는데 상당히 많았죠. 사실. 혜택이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 네. 임대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적인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되게 불만도 많았어요. 아니 그렇죠. 그전에는 많이 준다고 등록 많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또 이제는 또 너무 많이 줬다고 안 준다고 하니까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근데 어쨌든 뭐 법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는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첫 번째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만약에 팔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잖아요. 예. 그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는 주택이 이러한 주택이면 중과세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이에요. 다주택자고 예. 파는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예. 그러니까 중과예요 원래는. 그런데 보니까 그놈이 장기 임대주택이네.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등록이 돼 있는 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아 그러면은 우리가 중과 안 할게 라고 그전에는 했던 이제 거예요. 빼줬었는데. 혜택이었죠. 네. 그거를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혜택 주지 않겠다. 그거는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예. 하더라도 네. 그냥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면 그대로 중과하겠다라는 식으로 바뀐 거죠. 무조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요건 필요 없이 예. 그냥 무조건 이제 안 주겠다.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는 뭐 그거는 몰랐으니까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아무리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예. 내가 다주택자에 해당되고 그 주택이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다면 네. 그러면 그냥 중과세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상당히 센 부분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도 약간은 비슷한데요. 이거는 이제 세목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거든요. 종전에는 그렇게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부세 계산할 때 종부세는 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주택 그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세금 계산을 하는데 예. 그 놈은 빼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종부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빠줌으로써 혹은 그렇죠. 종부세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고 양도세랑 달리 요거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게 임대 등록 당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뭐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긴 했었어요. 뭐 그런 추가적인 요건은 있지만 어쨌든 장기 임대주택이면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네요. 이 9.13 대책에서 또 바뀐 게 빼주지 않겠다. 그냥 다 넣겠다. 아무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그냥 네 집이면 다 종부세 할 때 합산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바뀐 거죠. 안 그래도 종부세가 강화될 그런 많이 상황인데 강화됐죠. 장기 임대 등록 하더라도 다 포함된다면 상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양도소득세 관련된 얘기거든요. 첫 번째로 본 거는 이제 중과세 대상인데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대상으로 넘어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요건이 있긴 한데 산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 임대 등록을 하면요. 장기 임대는 원래 8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는데 2년 더 하는 거죠.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그걸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사고 나서 3개월 안에 등록도 했고 등록도 하고. 또 장기로 임대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돈을 벌 생각이라기보다는 뭔가 임대주택에 좀 기여를 했다, 임대 시장에 기여를 했다. 똑같이 장기 임대 이제 주택을 사서 장기 임대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3개월 이내 못한 거예요. 방금 제가 3개월 이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못한 경우에는 그런 100% 감면 혜택을 완전히 못 받거든요. 그러면 또 조금 뭐 억울할 수도 있겠죠. 섭섭할 수도 있죠. 몰라서 3개월이 사실 또 짧잖아요. 금방 네. 지나가는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15년 이상 해야 30%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8년만 하면 5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2년 더 해서 10년 이상 하면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또 있어요. 15년 이상 해야 30% 받는 거를 8년만 하면 50%, 그 10년 하면 70% 이렇게 받으니까 사실 뭐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차이점은 산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했냐 안 했냐. 등록을 했으면 10년 이상 임대해서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고 못했으면 100% 감면은 못하지만 8년 이상에서 장기보유 시세 차익의 50%를 그냥 공제받는 거거든요. 또는 10년까지 되면 70%로 그냥 공제받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 추가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원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그런 혜택을 아, 받으려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예. 이하인 경우. 예, 그죠. 거기에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네. 장기 임대 등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개월 이내 임대하든지 8년 또는 10년 뭐 이런 요건들이 있으면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혜택을 받았는데 네. 요건을 하나 추가를 한 게 가액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도 서울은 비싸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비싼 집을 임대한다. 그런 건 혜택 안 주겠다라고 바꾼 거예요. 수도권 이내인 경우에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 공시가격 이하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혜택을 주겠다.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래저래 양도세도 예. 이제는 많이 감면받기 어려워졌고 예. 종부세도 또 합산이 되고 예, 뭐 세 많이, 부담이 예. 예전보다는 많이 커졌다. 혜택이 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졌으니까 네. 빨리 처분하고 혜택을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 가격 올리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예.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취득한 거는 어쨌든 간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월 14일 그날부터 예. 14일부터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집을 언제 샀는지 예. 그리고 또 내 집의 규모나 가격이나 이런 것이 예. 어떻게 되고 이것이 뭐 등록했을 때 어떤 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안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예.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의 예, 상담을 그렇죠. 통해서 득실을 따져보는 게 예,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줄어든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